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하고 똑똑한 아이들 지원해 주는 그런 채널입니다. 우수하고 똑똑한 형제들은 정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요,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키워주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잘못하는 건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런 아이들을 제대로 잘 길러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바른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쁜 독서 습관을 가진 형제들은 지식 습득에서 어떤 문제점을 보일까입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독서입니다.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학습자들이 그 독서를 할 때는 언어라는 걸 매개로 해서, 언어를 매개로 해서 독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게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은 그 지식을 우리는 구성을 하게 돼요. 학습자 자신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독서를 통해서 학습자에게 건너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책으로만 통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책이 가장 중요한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런 지혜, 지식들을 책을 통해서 우리한테로 자꾸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대대손손으로 자꾸 전승이 되는 그런 지식들이 있죠. 정말 좋은 지식들이죠. 그런 지식을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독서 습관이 나쁘면, 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거죠. 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죠.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어떤 그 나쁜 독서 습관이 있느냐면은 읽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 독서를 하는 과정에는요, 정말 아이들이 너무 빨리 읽어요. 요즘 제가 쭉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빨리 읽어요. 그냥 또 그리고 약간은 부모님들이 부추겨요. 너 오늘 몇 권 읽었니? 이렇게 자꾸 몇 권 읽었니라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개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 거죠. 권수를 늘려야 돼. 어쨌든 간에 3권 읽었다. 그런데 옆집에는 4권 읽었대. 또 다른 애는 5권 읽었대. 아니, 4권, 5권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지식을 얻었냐가 중요한 건데 너무나 빨리 읽어요. 이렇게 빨리 읽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이해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책을 읽고도 사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스토리 자체도 연결 못 시켜요. 즉 줄거리 자체도 얘기 못하는 수준으로 책을 읽으면 그건 책을 읽으나만 하는 거죠. 그냥 읽었다는 흉내만 내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나쁜 독서 습관이라고 그래요. 이 나쁜 독서 습관 중에는 또 뭐가 있냐, 이런 거 있어요. 이 읽기의 유연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빨리 읽어야 할 책과 천천히 읽어야 될 책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쉬운 책, 이런 것들은 빨리 읽어도 돼요. 만화책, 이런 거 빨리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조금 어렵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책은요, 그렇게 빨리 읽으면 이해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이런 아이들 이렇게 빨리 읽으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 이해의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독서 지도를 할 때 천천히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거를 부모님들이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의미는 모른 채 글자만 읽는다는 겁니다. 의미는 몰라. 의미를 잘 모르면서 단어의 뜻도, 어휘의 뜻도 정확히 모르면서 글자만 읽어나가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해독이라고 불러요. 해독. 우리는 이제 읽기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해독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독해라는 것이 있어요. 독해라는 말하고 해독이라는 말이 비슷하게 생기는데 글자만 앞뒤로 바꾸는 것 같죠? 그러나 해독이라는 것은요, 글자만 읽는 거예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수준. 그러나 거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의미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읽다 보면 이런 것도 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의미는 모른 채 글자만 읽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단어의 뜻을 모를 뿐만 아니라 둘째는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서로 연결짓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어의 관계성을 모른다는 뜻이죠. 언어와 언어가 관계 있는 건데요. 단어의 뜻에는요, 비슷한 말도 있고 반대말도 있고 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형용사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아주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들 색깔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요, 맛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형용이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형용사에게 굉장히 다양한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앞으로만 가는 것이죠. 이런 거 문제가 많이 있어. 즉 언어의 관계를 모른다는 거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속에서 언어의 관계, 어휘의 관계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의미 파악이 안 되고 그냥 해독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죠. 우리는 독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리딩이라고 그러죠. 리딩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읽고 그거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독해라고 하면은 리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reading comprehension이라는 게, 이 말이 두 가지. 그러니까는 리딩해서 comprehension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comprehension은 바로 내용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내용을 잡는다.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뭐냐? 세 번째는 읽기 초인지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읽기 초인지 전략. 이 나쁜 독서 습관을 가진 아이들은 읽기 초인지 전략. 좀 말이 어렵다. 초인지라고 하는 게 뭘까? 초인지는요, 내가 읽는 과정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읽는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이게 무슨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모니터링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읽기만 막 빨리 읽어요. 제가 학습 부진아들 연구를 옛날에 그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학습 부진아들의 가장 특징,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모르면서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계속 넘어가요. 그럼 결국에 읽기는 읽었어요. 안 읽은 게 아니야. 책을 읽었지만은 나중에 결국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 답답한 거죠.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그런 우수한 아이들은요, 뭐가 다르냐? 읽기를 잘하는 그런 아이들 보면은 아주 독서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읽다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찾아봐요. 또 앞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쭉 읽다가 앞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를 지으면서 가요. 줄거리를 관계를 짓는다거나 의미를 관계를 짓는다거나 비슷한 단어가 나왔는데 그거하고 이건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거를 알아내면서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초인지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초인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요, 글의 전체의 맥락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글의 전체 맥락을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글이 앞에는 무슨 내용이고 중간에는 무슨 내용이고 끝에는 무슨 내용이다. 이런 거에 큰 맥락을 잡지 못해서 앞과 뒤, 중간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서, 나쁜 독서 습관을 가진 거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빨리빨리 고쳐주셔야 돼요. 이거를 고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고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책은 많이 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읽은 내용을 습득하지 못하는,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는, 우리가 지식의 습득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이해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나쁜 독서 습관을 가진 그런 영재들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영재들은 지식 습득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은, 첫째, 읽기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너무 빨라요. 이해도 못하면서 막 한다. 즉 이해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의미를 모른 채 글자만 읽는다. 이건 언어의 관계, 어휘의 관계, 의미 연결 같은 걸 못한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읽기 초인지 전략이 없다. 초인지 전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모니터링이에요. 점검이에요. 내가 지금 학습을 해나가는, 읽기를 해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점검, 이게 없으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쁜 독서 습관을 가진 영재들, 굳이 영재들이 아니라도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독서 습관을 가지면 안 돼요. 나쁜 독서 습관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쳐줘야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도구를 갖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